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기본적으로 이게 오늘 뉴스예요. 저는 항상 생동감 있는 강의를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8일이죠. 그래서 오늘 뉴스에 저게 딱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두 번째 건 다 아시죠? 네. 지금 중국에 일본이 난리가 났죠. 그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이란 나라는 제가 전번 주 금요일 날 중국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제가 조금 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갔다 왔는데 도요타 자동차를 부시는 건 이해하지만 도요타 자동차를 타고 있는 여자를 끌어내서 쥐어패는 나라.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중국의 모습을 또 한 번 감명 깊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칭타오 일본 공장 박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오늘 요게 나왔죠. 미일 일본 남부의 MD. MD가 우리 뭐의 약자죠? 잉글리시는 영어로 미사일 디펜스, 오케이?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 기지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하나 보시고 오늘 딱 보면 두 번째 평양선언 10년 북일 회담 재개 덜커덩. 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역사는 굉장히 빨리 변해 나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8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살았던 사람이 20년 뒤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지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18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되기 20년 전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정말 없습니다. 30년 전에 말할 것도 없고요. 50년 전, 일제식민지 전 50년 전 일본이 우리보다 발전한 구석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친 게 1776년입니다. 1876년. 우리 대원군 집권이 1873에서 1883년 가는 거니까 대원군 집권기 때 일본하고 우리가 그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건 순식간에 변합니다. 오늘을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을 보자라는 거죠. 오늘 일어났던 외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건데 일본 남부에 MD 기지 추가가 설치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양선언, 북일 회담 재개 덜커덩. 자, 덜커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10년 만에 북한하고 일본이 회담을 재개해 나가는 거죠. 전국을 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일본 남부에 MBD 기지 기술을 추가합니다. 왜 하는 거다? 나와 있죠.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명분, 네. 기자가 정확하죠? 명분으로. 진짜 북한 미사일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전쟁 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그 일본에다 미국에다 쏜다는 건 그건 나라가 없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나라가 없이 살 거예요. 뭐 이거랑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겠다는 뜻인데 그거를 명분으로. 그럼 이건 당연히 실제로 여러분도 눈치챌 겁니다. 그죠? 한반도에 현재 패권 중심이 그죠? 중국의 새로운 패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것 같아요? 중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손잡는다라는 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군사적 양태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 강정 해안마을 기지도 우리가 같이 연계돼서 바라봐야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아요? 돌아버려요. 왜 돌아버릴 것 같아요? 특히?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국이 채권 사줘서 나온 돈 아니에요? 지금 미국 국방비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역해서 중국이 돈 벌어갖고 그 번 돈 미국 채권 사주잖아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얼마입니까? 3조 달러예요. 중국의 외환보유가 3조 달러라는 건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죠? 3,500조입니다. 3,500조면 우리나라 GDP 3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국 GDP의 한 5분의 3쯤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GDP의 5분의 3이라는 돈은 GDP는 버는 월급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그죠? 근데 외환보유고는 버는 월급 개념이에요? 재산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기 소득의 8개월치를 미국에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게 미국에다 돈을 빌려줬더니 미국이 그 돈 갖고 자기네 나라 해상 봉쇄를 하는 무기를 갖다 설치하고 있는 거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너가 미국이고 내가 중국이잖아요. 내가 우리 친구한테 뭐 했어요? 돈 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납치를 칼 갖다가 사고 있는 거죠. 코미디잖아요, 이게.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코미디라니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건 팔았어요.
이거 애플 하나 팔면 중국 애들한테 돈 얼마 떨어지는 줄 알죠? 뭐 몇십 원 떨어지는 거 알죠? 나머지 다 먹고. 어쨌든 물건, 중국이 면티 팔아서 돈 벌잖아요. 그죠? 면티를 한 10만 장쯤 빨면은 아이폰 하나 판 돈을 벌어요. 참 대단한 부가가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면티를 밤새도록 만들어갖고 얘한테 팔았잖아요. 그 팔은 돈으로 난 뭐예요? 돈을 벌었죠?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얘가 발행한 채권을 사줬죠. 한마디로 얘 돈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가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낫지를 칼, 가를, 무기를 사잖아요. 칼을 사잖아요. 괜찮아요. 돌아버려요. 돌아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라는 게 안녕 반가워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보죠. 북일 회담 재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북일 회담이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요 밑에가 더 충격적이죠. 북중 나진 청진회 동해 항구 2, 3곳 공동개발. 그러면 거꾸로 중국이 한반도에 가진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이 못 가진 게 뭐죠? 지도 보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동해를 진출 못했잖아요, 중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꿈은 동해 진출이에요. 그거는 경제적 이권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대단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미국입니다. 중국을 고립화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손잡는 게 어디예요? 인도죠. 순서대로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소련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이죠. 그잖아요. 중국을 뺑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거꾸로 그걸 뚫어야겠죠. 뚫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동해잖아요. 동해를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죠. 자, 요 기사는 없는데 뒤져보시면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방쏘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 푸틴이 회담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북한은 현재 일본과 중국과 소련과 활발한 회담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나오고 있죠. 유일하게 상대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죠. 그 대한민국이 그만큼 고립화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국이라는 것이.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토 분쟁이죠. 자, 영토 분쟁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독도 갖고 싸우죠. 중일은 센카쿠 열대 갖고 싸워요. 근데 센카쿠라고 해야 될지 조호도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중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북군정 갖고 막 난리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도 나온 건데 중국 스케일 크죠. 센카쿠 열도의 일대 해상에서 어선 만척을 동원해서 그죠? 아니 스케일들이 하도 크셔서 그래서 내일이 선발대로 천척이 간대요. 그래서 일단 천척이 딱 뜬 다음에 그 다음날 부천척이 딱 가갖고 해상 시위를 만척이 하는 거예요. 10,000명이 아니에요? 알겠죠? 만척이 해상 시위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사이즈가 워낙 크시니까 만척이 가서 하시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나오는데 뒤로 가보죠. 자,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 그랬던 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FTA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학도 다 하시니까 오늘 우리 좀 강의 오래 합시다. 더운데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어요. 덥다가 뭐 우리 중간중간 화장실은 알아서 다녀오시고요. 다 대학생들인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뭐 알아서 하시고 자 돈도 자 우리 뭐냐면 내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린 거 뭐냐면 FTA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 FTA라는 거를 우리 경제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그 자유무역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맞죠? 자유무역은 거꾸로 교환하자는 거와 다를 바가 없죠. 자유무역은 다르게 얘기하면 교환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국가 간에 교환하자는 게 자유무역이죠. 교환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시장은 정의를 보장해야 안 해요. 그것부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신자유주의 비판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정의를 실현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왜 정의를 실현합니까? 시장은 뭐예요? 교환하는 곳이죠. 교환 왜 해요? 상호 이익이 발생하니까. 내가 얘한테 오늘 밤샐 거예요. 이거 주고 이거 받아왔어요. 알겠죠? 교환했죠. 왜 교환했어요? 얘 추워서고 난 전화 걸고 싶어서요. 교환하는 게 서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시장은요. 노력한 사람에게 보상을 줘요. 그죠? 시장 정의로운 곳이에요. 다만 시장이 다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설마 국가가 시장보다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라고 믿어요? 아직도?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국가가 시장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을 시장에다 맡겨서 문제지. 인천공항. 하나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내가 말씀드린 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FTA를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우리 FTA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가 FTA 제일 먼저 한 나라 어디죠? 칠레죠. 언제? 90년대 했어요. 왜? 90년대 때 세계가 블록화돼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실리적 외교가 아니라 소련이 붕괴되면서 무슨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이념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실리 중심의 외교로 변합니다. 실리 중심의 외교로 변화가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블록화돼요. 그래서 EU가 탄생하죠. 그 다음에 나프타가 탄생합니다. 나프타는 어디예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그 다음에 남미 지방의 메르코스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공동체가 등장하고 남아세안 동북연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다 블록화돼요. 근데 블록화를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 나온 세 나라라니까. 원래 한중일도 경제 블록화해야겠죠. 근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경제 이전에 이건 오랫동안 민족이 서로 여러분 유럽처럼 우리 대통령 한 사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화폐는 어느 나라 돈을 쓸래요? 그럼 우리는 블록화를 못한다고요 동북아는. 동북아는 블록화를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FTA 쳐야죠. 그래서 FTA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미 FTA가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문제점이 있죠. 근데 FTA를 비판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영토분의 역사에서도 기본적으로 한일, 중일, 한중은 다 전쟁한 나라예요. 식민지 기간을 겪거나. 이런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큰 거죠. 인화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주지하고 무인도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인도는 사람이 안 사는 땅이고 무주지는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무인도하고 무주지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영토의 주권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먼저 본 놈이 자기 땅인 거죠. 그죠? 원주민이 누구든지 간에 먼저 본 놈이 자기 땅이다라는 논리가 강하죠. 그래서 원래 일본이 폈던 거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옛날 주장과 새로운 주장이 있어요. 근데 두 개를 갖다 서로 모순되는데 같이 사용하는데 제일 먼저 썼던 게 바로 무주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05년까지 독도는 땅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주지라고 주장하는 거야, 걔네들은. 그러면 무인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죠. 독도는 무인도였잖아요, 계속. 무인도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는데 1905년 일본이 처음으로 자기네 깃발을 꼽았다. 영토를 꼽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첫 번째 근거였어요. 자, 그랬는데 그 근거는 이 주장이었는데 최근 주장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이 주장이 드러내는 건 아닌데 이 주장보다는 다른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무주지 주장이 근거가 예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일본이. 근데 최근의 주장은 뭐가 되느냐? 무슨 소리냐? 1905년에 우리가 최초로 무주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독도가 꼭 우리 땅인 것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라고 추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1905년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자기네 땅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은 차이점 구별할 수 있겠어? 1905년 이전엔 무주지였다가 1905년이 언제? 무슨 전쟁한 거죠? 네,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무주지에다 먼저 깃발 꼽았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옛날 주장. 지금은 그게 아니라 1905년 이전에도 자기네 땅이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에도 무주지가 아니었다. 독도가 자기네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고 1905년에 드디어 본격적인 지배 의사를 재확인한 거다라는 게 일본 측 주장입니다. 정리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1905년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무슨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라는 게 제가 이 말을 한 적 있죠. 일본 애들은 그걸 뭐라 그런다? 백인에 대한 아시아의 최초의 승리다. 산업혁명 이후. 참 정말 무서운 발언이죠. 그죠? 산업혁명 이후 백인에 대한 아시아의 최초의 승리다. 이렇게 러일 전쟁입니다. 근데 러일 전쟁이란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러일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죠.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이 졌어요. 이겼는데 졌다. 왜? 끝나고 나서 조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소련은 조약을 서두르질 않아요. 일본이 간청합니다. 평화조약하자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총력전을 한 거예요. 그 전쟁에. 러일 전쟁에서 누가 더 많이 죽었을까요? 러시아 군인, 일본 군인. 일본 군인이 훨씬 많이 죽습니다.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아요? 50만 명 죽습니다. 장난 아니죠. 러시아 군인 30만 명 죽습니다. 일본이 더 많이 죽었어요. 50만 명 죽는 전쟁이에요. 작은 전쟁이 아니죠. 일본이나 뭐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아니지만 50만 명 죽은 전쟁이니까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 모든 자기네 군사적 동원력을 총동원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더 싸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회담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 간섭으로 허망하게 물러서죠. 그 뒤에. 아니 왜 받아요 그거를. 그죠? 예, 그게 러일 전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러일 전쟁이라는 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이 무주지를 점령을 했던 지배 의사를 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독도는 왜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센카쿠는 일본 땅이에요? 아니면 중국 땅이에요? 센카쿠를 갖다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독도도 일본 땅일 확률이 높죠. 센카쿠가 일본 땅인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건 아예 모르겠죠, 거긴. 그죠? 무슨, 왜 싸우고 있는지, 중국 애들이 왜 저지랄 치고 있는 건지, 난리가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셔야죠, 우리는 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일본 애들 입장을 갖다 반박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첫 번째, 그 땅이 진짜 누구네 땅이냐는 걸 알기 위해서는 영토성의 문제가 있죠. 어느 나라 영토냐. 두 번째, 역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토성의 문제설은 이건 맨 전 나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예전부터 발견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고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출간한 고지도를 보면 거기에도 뭐가 돼 있다? 일본 땅이다. 아니라 우리나라 땅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건 다 영토상의 문제를 논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박을 할 때 더 중요한 건 영토상의 문제로 반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잖아요. 우리가 질 것 같아 이길 것 같아요. 우린 이런 진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기도 어려워요. 왜? 국제사법재판소는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실효적 지배를 누가 현재하고 있느냐. 이거에 반하는 결과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건 전쟁이야.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 반하는 재판 결과를 어떻게 내나. 그러면 실효적 지배를 포기하고 그 땅을 주라는 얘기인데 그거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우리가 질 확률, 물론 거기가 일본이 그 재판도 많이 했고, 왜? 우리가 우려하는 건 국제사법재판소가 나오는 건 첫 번째, 현재 실효적 지배가 누구냐. 두 번째,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주지 점령을 누가 먼저 했느냐를 볼 거라고. 그거에서는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러일 전쟁 때 걔네가 무주지 먼저 취합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 우려도 있지만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도 올라오면 이거 재판 결과 안 내놓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장인데 그 빵빵빵 일본 땅 하면 대한민국이 내줄 것 같으냐 그거를? 전쟁하는 얘기랑 똑같은데. 일본은 다만 뭘 의도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쟁지 역화하겠다라는 거죠. 노골적인 분쟁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가시겠죠? 일본은 독도를 물러설 수가 없어요. 독도를 물러서는 순간 센카쿠도 물러서야 되고 북방 4개도도 물러서야 돼요. 북방 4개도는 일본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북방 4개도는 누구 땅 같아요? 정답. 그 아이누족 땅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아이누족 땅을 일본 애들이 쳐들어갖고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종전할 때 소련이 38선까지 밀고 들어왔죠. 거꾸로 일본은 북방 4개도까지 밀고 온 거예요. 북방 4개도가 있잖아. 아이누족이 자치하고 살고 있었어. 일본 애들이 가서 먹었어. 100년 전에. 그 다음에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끝나오면서 남한도 진출하잖아요. 소련에게. 일본에게 8월 9일날 대일본 선전포고하면서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4개도까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뺏긴 거지 그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4개도는 아이누 땅이지만 사실 아이누 땅 지금 다 있어 없어 다. 아이누가 어디 살든 삿포로. 맥주 삿포로 먹죠. 그죠? 거기가 다 아이누족들 사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땅이지만 아이누를 인정을 안 한다면 일본 땅인 거지 사실은. 맞잖아. 안 돌려준 거야. 북한은 돌려줬잖아 북한한테. 일본 안 돌려준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영토 문제에서 일본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지금 한중일 영토 문제의 핵심은 일본과 소련,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의 문제라고. 보시면 일본이 쟁점에 서 있는 거예요. 관건이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렇게 가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이유가 당연히 없는 거고 제3자 입장에서 한국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자, 영토성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부터 발견했고 고지도 보면 다 우리 땅이야. 뭐 우리 증거가 더 많아도 하는데 그럼 거꾸로 영토가 증거가 더 적으면 줄 거야? 갑자기 어느 날 지금 봤더니 대동 여지도 부록판에 봤더니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돼 있어. 와, 엿됐다. 일본 땅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럴 거야? 맞잖아. 일본 막부도 공도 정책이 뭐야? 섬 비우는 거잖아. 우리만 공도 정책한 게 아니야. 일본 막부도 공도 정책한다고. 오케이? 근데 또 나중에 막부 책 찾아봤더니 독도에다 딱 해서 천황이 막 사진 찍어놨어. 천황이 딱 독도에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물려줄 거야? 아니죠. 영토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역사성의 문제라는 거야.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러일 전쟁이야.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1905년 러일 전쟁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거냐는 거지.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획득한 영토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근거를 대야지. 일본 애들은 뭐야? 러일 전쟁과 한일합방은 다르다는 거잖아. 한일합방으로 뺏은 땅은 돌려줬잖아 우리한테. 하지만 러일 전쟁 때 얻은 땅은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럼 러일 전쟁의 본질이 뭐냐는 거야. 최국주의 전쟁이잖아. 맞지 않아요? 러일 전쟁이 왜 했어 러일 전쟁이? 일본이 왜 이렇게 했나? 우리가 알아야지. 일본이 왜 이렇게 했겠어 러일 전쟁? 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 한반도의 실효적 지배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한 거 아니야. 일본 돌아버리지. 청일전쟁에서 한반도의 지배권 확립했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개입하면서 한반도의 지배권이 뭐해? 흔들렸잖아. 두 번째, 동북아 정책, 만주를 들어가는 요충지, 여순 아니야. 여순을 갖다 먹고 한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고자 한 제국주의적 전쟁이잖아. 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독일이 점령한 땅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여러분 거 맞다고 생각해?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거죠. 역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가장 큰 근거는 영토성의 문제도 텔레비에서 맨날 나오지만 영토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역사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제국주의적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를 인정할 수 없죠. 오케이? 그거는 야만의 시대에는 가능한 거죠. 미국이 인디안 땅 먹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아메리카를 인디안 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영토성의 문제와 역사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뒤로. 이번엔 센카쿠입니다. 센카쿠는 저건 누구 땅 같아요? 맞추면 또 맛있는 센카쿠는 누구 땅 같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쳐봅시다. 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센카쿠는 대만 땅이에요. 대만 땅이 정확합니다. 대만 땅. 그럼 저게 왜 대만 땅인가 한번 봅시다. 지금 데모할 때도 중국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애들도 같이 가요. 대만 애들도 같이 가죠. 저 대만 땅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 있는 게 이제 센카쿠 열도인데, 센카쿠 열도는 일본은 이거는 원래 센카쿠라는 말이 뭐냐면 첨각이에요. 첨각. 첨각이 무슨 뜻이야? 자, 우리 친구 이거 피넥 무슨 뜻이죠? 피너클. 그러니까 미국에도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뭐냐? 핀 뭐예요? 뾰족하다는 거죠. 아클, 뾰족한 아클이다. 그래서 뾰족 튀어나온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미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붙여준 땅입니다. 그걸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혀 일본 애들이 먼저 한 게 아니죠. 우리 독도는 일본 애들이 뭐라 불러요? 다케시마라 그러잖아요. 죽도. 그건 걔네가 붙인 이름이잖아. 근데 센카쿠는 지네가 붙인 이름도 아니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일본 애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그러는 건 그건 내가 붙인 이름이야. 일본 애들이. 근데 저 섬은 지네가 붙인 것도 아니라 미국 애들이 붙인 섬 이름을 번역한 이름이야, 저건. 그러니까 전혀 일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중국 애들은 원래 조오도라고 불렀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이름은 있는데 일본 이름은 없는 섬이야. 독도는 우리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도 있잖아요. 차이 구별하시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그냥 원래 중국 땅이에요, 그냥. 근데 저 중국 땅이 됐는데, 뒤로 넘어가 보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 땅이었는데, 자, 뒤에서 안 보이겠다.
이건 러일 전쟁이 아니라 청일 전쟁이에요. 청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하죠. 그래서 일본이 세계를 먹는 거예요. 중국한테. 어디 세계를 먹느냐? 맨 처음에 요동반도를 먹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두 번째, 대만을 먹어요. 일본이 대만 식민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뭐가 되느냐? 팽오제도. 우리 바로 센카쿠 열도 포함되어 있는 거의 섬들입니다. 거기를 일본이 뺏은 거예요. 1895년에. 정리됐죠? 그래서 센카쿠 열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청일전쟁 때 일본이 뺏었어요. 됐죠? 뺐을 때 오키나와, 그러니까 쫙 일본 땅이 다 된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이건 청일전쟁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미국과 다시 전쟁합니까? 미국과 전쟁하죠. 그게 무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하잖아요. 태평양 전쟁 일으키죠.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미국이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그래서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오키나와예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땅은 돌려줬지만 오키나와는 미국이 바로 안 돌려줘요. 미국이 계속 자기네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 군사기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죠? 오키나와 군사기지 유명한 데죠, 남쪽에. 그래서 미국이 오키나와는 직접 통치를 하고 있던 거예요. 센카쿠도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오키나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리되셨죠? 근데 71년에 미국이 일본한테 오키나와를 돌려줄 때 센카쿠까지 그냥 돌려줘 버린 거예요, 미국에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주도란 땅이 있는데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죠?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에서 제주도를 뺏겼어요. 됐죠? 그 다음에 미국이 쳐들어와 갖고 제주도를 자기네가 썼어. 그리고 나중에 돌려줄 때 우리한테 안 주고 일본한테 준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예, 그래서 대만 땅인 거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일본이 주장할 근거가 실제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일본이 주장할 근거. 제일 큰 근거는 뭐예요? 실효적 지배. 두 번째, 청일전쟁이죠. 그러면 똑같이 깔려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 마음에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센카쿠를 먹었고 러일전쟁으로 독도 먹었다요. 그럼 이건 역사의 문제예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주장은.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온 거 본전 다 뽑으셨죠? 다 뽑으셨죠? 어디서도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저거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일본의 주장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센카쿠 먹었고 러일전쟁으로 독도 먹었다요. 그럼 그거는 바로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과는 다른 전쟁이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영토 분쟁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해 가시죠? 단순하게 국경을 맞대고서 이걸 누가 먼저 본 땅이다. 내가 먼저 봤다. 네가 먼저 봤다. 옛날에 여기 우리 민족이 살았다. 니네 민족이 살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카쿠 열도나 독도를 갖다가 일본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일본, 특히 그러니까 누가 지랄인 거예요. 일본에. 극우파가 지랄하는 거죠. 금방 이해가 되죠. 왜 일본의 극우파가 영토 분쟁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지가. 그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대중의 심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 극우파의 의도가 저 영토 분쟁 안에는 100%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을 이걸 딱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영토 분쟁 안에는 바로 저게 숨어 있구나라는 게 금방 나옵니다. 더 할 게 없죠. 동의되셨죠? 그래서 저게 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봅니다. 뒤로 그래서 센카쿠 할 때는 뭐 석유도 많고 군사 정치적으로 아까 지도 맨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센카쿠는 더 중요하죠. 독도보다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다 보시면 알겠지만 센카쿠가 여기거든요. 그죠? 이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노선이. 정치 지리적 위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전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신문에서 맨날 보겠지만 제발 독도 분쟁이 왜 생겼어? 야 거기 하이드 브리튼가 뭐 이상한 뭐 니네 지하 자원이 가득 묻혀있자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럼 없으면 안 할 거예요.
독도 밑에 치안정원이 없어요. 갔더니 미역밖에 없어요. 그럼, 미역은 포기하자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말은. 예? 그래서, 이런 분쟁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 두 번째, 자, 이것이 최근 왜 이렇게 역사적 분쟁으로 자리 잡을까요? 이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크게는 대외적 변수와 대내적 변수죠. 바로 해결문의 문제죠. 이전까지 문제가 안 됐거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왜 그랬다? 동북아 헤게모니를 중국이 노골적으로 잡겠다는 거죠. 일본은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럼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은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한일,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이명박 정권 이후에 동북아 질서는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남한과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아서 새로운 냉전 체제의 모습을 갖다 갖춰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런 영토 분쟁이 극화되는 이유는 바로 현재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주의의 발로라는 거죠. 중국이라고 잘했단 뭐 그게 아니라 놀랍잖아요. 그죠? 뭐 돌 다 딱 끌어내고 무서워서 가다 아리까또 고자이마스 이 자식이 뭐야 막 니야 막 이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오는 정세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토 분쟁을 봤을 때에도 역사적 시각과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나머지는 우리 신문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니에요. 일본의 내부 정치적 문제 다 정권 교체기거든요. 정권이 다 불안정하면 뭐 우리 유치원 때도 다 배웠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면 외부로 분출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전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건데 그건 신문 보고 다 이해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에서 제국주의적 관점과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피제국주의 논리로서 여전히 죽은 우리 이해치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죠. 그래서 현재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래서 현재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독도 분쟁과 제국주의 문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